자, 그러한 동화 촌책은 그러나 상당한 모순점을 갖고 있었죠. 동화 촌책을 이용하여서 일제는 강제징용을 시켰습니다. 군함도라든가 미쓰비시 조선소 뿐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 강제징용 됐습니다. 일제는 1938년에 국가전동원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본토 내지에서 시행했고요. 그리고 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일본 내지 본토에서는 그대로 징용이 시작됐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 노동력으로서 사람들을 공장이나 그 탄광이라든가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을 징용이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내지, 조선하고 대만, 만주도 마찬가지고 외지였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1939년 9월에 이제 완전한 징용이 아니라 모집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쪽에서 한반도에 사람들이 와서 모집이라는 그 미명 하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모집이었습니다. 첫 번째요. 왜냐하면 그대로 일본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주로 취업사기 수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좋은 일터를 소개해 주겠다. 일본에 가면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상 속여서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탄광으로 데려갔습니다. 탄광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로 보면 70%가 도주했습니다. 또 이렇게 70%나 도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도주할 수 있는 만큼 그 자유로웠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1942년에 초선인 내지 이입 아르송 요강이라는 것을 조선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관 아르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 특히 일본 기업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조선 전도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동원하고 싶다. 그 예를 들면 50명의 조선 사람을 우리 기업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일본 기업인들이 한반도로 와서 조선 전도부에 부탁을 합니다. 조선 전도부는 그것을 토, 금, 명, 읍 이런 식으로 하달을 하여서 명령을 하루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읍에서는 5명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 동원하는 인원수가 하루당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이것은 강제 동원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일본이 39년에 시행한 징용령은 조선에서는 44년 10월에 국민징용령 이것이 조선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면령입니다. 전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모집이나 관 아르송 이것도 사실상 그 거부하는 그러한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44년부터는 모든 조선인들에게는 일제가 강제적으로 징용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에서는 39년부터 처음부터 징용, 그러나 조선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유는 법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달랐고 하나는 조선인에게는 일본인에게 준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것을 일제도 처음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당시 일본 국적자, 일본 국적은 다 줬잖아요.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모두 일본 국적은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적자들은 모두 마지막은 강제 징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말합니다. 조선인만 당시 징용한 게 아니다. 일본 국적자 모두 징용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특히 이 국제조약을 보면 전쟁 같은 비상 사태 때는 국민들을 징용, 강제 동원하는 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것은 사실이다. 본인의 위사에 반해서 그렇게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일제는 이야기를 했고 일본 정부, 현재 일본 정부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불법은 아닌지 몰라도 대단히 부당한 처사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모든 일본인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이라는 것은 일본 본토인이죠. 원래 일본인에게는 모든 일본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잠정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1925년이었습니다. 일본은 보통 선거법을 시행하면서 특히 일본인 남성에게는 조건 없이 보통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선거권도 주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되기 위해서 입후보할 수가 있었죠. 그 일본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거권을 준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러한 권리였지만 일제는 대만이나 한반도에는 잠정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그 대표가 잠정권이지만 이것을 전혀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제는 진병 그리고 징용라는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조선에 대만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당한 내용인 것입니다. 일제도 그것을 처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병이나 징용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시행해버린 거죠. 그때도 잠정권 같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조선이나 대만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부당함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은 징용, 진병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없었다. 예를 들면 징용되어간 조선인은 일본인
사람들하고 임금의 차별도 없었다. 이렇게 특히 일본의 우파 세력은 주장해요. 한국에도 일부 그러한 일본의 우파 세력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요새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일본의 간 조선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탄광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탄광 왜 끌려갔을까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 일본 내부에 그 일본 내지에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조선이나 대만이나 또 중국 사람을 탄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탄광 노동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원래 죄수 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엄청나게 힘든 이러한 탄광 노동을 일본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탄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다면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지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특히 무기징역 이상의 죄수들을 동원하는 것에 합의를 한 거죠. 일본 안에서요. 문제가 그러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이상의 죄수들이니까 탄광 회사에서는 굉장히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유린에 항의하면서 폭동들이 탄광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을 탄광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어떤 탄광 회사에서는 겐도라고 있죠. 그 탄광 그 겐도 안으로 들어가서 관부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겐도에 그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집어넣고 불을 데워버려 가지고 사람들을 데워 죽였어요. 죄수들을 데워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죄수 노동이 탄광에서 금지가 됩니다. 일본 안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인권 유린이다, 이러한 이유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수 대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포로들을 그런 식으로 간제 노역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로서 미국인 포로, 미국 군인이었죠.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 탄광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탄광의 겐도에 들어가면 빨리 죽는다 라고 생각하여서 항상 자해를 하면서 겐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그러한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해도 아주 끔찍한 자해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리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여서 겐도에 들어가지 않게. 그러나 3일 정도 지나면 또 들어가라고 한다. 그만큼 탄광 노동이라는 게 힘든 노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주로 조선인, 기타 식민지 주민들을 다 투입한 것입니다.